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보시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임대소득 관련해서 최근에 말이 워낙 많고 이제 예전에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하던 걸 이제 과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국세청에서 나온 국세청 블로그에 보시면 국세청 자료가 있는데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어요. 주택임대소득 성실신고 안내. 자, 이제 요번에 이제 신고하시는 부분이 작년 귀속이죠. 작년 귀속분부터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전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신고를 해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13년 이전에는 이제 과세가 됐는데 이제 한시적으로 요거를 비과세 항목으로 해뒀었던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한시적으로 비과세였던. 근데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다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과세를 한다니까 이제 올해 이제 신고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정리된 건데 이제 1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이되 그냥 1주택자는 보통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1주택으로 살되 거기에 전세를 준 것 말고 월세로 둔 수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2주택부터는 월세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 해당 월세 수입을 과세하고 또 3주택 중에 보증금이 이제 3억 원이 넘는 경우에 이제 간주임대료라고 해가지고 그걸 과세해서 그 부분도 이제 세율을 매기겠다라는 의미죠.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이제 아마 주택 임대를 하셨던 분들은 그 우편물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거나 아니면 주택 임대 소득 사업자 등록을 하라거나 이게 이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요거는 이제 뭐 이미 지난 부분이니까 하신 분들은 하셨을 거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게 이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제 현황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주민번호로도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전산상으로 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세무서 가셔서 뭐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등록을 안 하고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뭐 성실 신고하는 게 뭐 최선의 절세다라고 뭐 말하는데 그거는 뭐 생각하시기 나름이고 네 126에 전화하시면 문의 바랍니다. 아마 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도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1월 16일부터 지금 다 우편 그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물을 발송합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받아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그 부분보다 이 표가 조금 더 보기 쉬울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셔도 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1주택인데 본인이 전세 살면서 1주택을 뭐 임대 줬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고가주택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택을 월세로 줬다. 그럼 월세가 과세가 되는 건데 이 고가주택을 전세로 줬다. 그럼 보증금은 과세를 안 하는 거죠. 2주택부터는 이제 월세 수입을 과세하고 보증금은 역시 과세를 안 하죠. 보증금을 과세하는 건 이제 3주택부터인데
이 보증금을 과세할 때도 이제 소형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요런 요 요건을 충족시키는 소형 주택은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3주택 이상부터는 월세 수입을 과세하고 보증금 합계가 소형 주택을 제외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에 계산 산식에 따라서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초과에 따라서 이제 과세 방법이 바뀌는 건데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신고 방법이나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신고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나눠서 방문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아마 줄을 엄청 서 있을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인원이 엄청 많죠. 100만 명이 넘네요. 네,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어떻게 다 파악했냐 자료가 이제 보시면 예전 이건 한 지가 조금 됐죠. 월세 세액 공제, 전월세 확정일자나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이런 자료는 바로바로 넘어가는 자료니까 바로 검증이 가능하겠죠.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이제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어버리는 거죠. 요거는 뭐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런 건데 넘어가시고 이제 밑에 보시면 주택임대업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수익금액 탈루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조사받은 사례를 알려주는 건데 렌탈하우스 중개회사를 통해 존슨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뭐 확정일자 신고를 한다던가 뭐 어떤 월세세 공제를 뭐 신청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누락들 하시는데 이런 사례는 조금씩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시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도 많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분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 누락.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그러니까 탈루 유형으로 이제 사례가 있다라는 건 어떤 그런 검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생에서 상가분만 신고하고 주택분은 누락하고 이런 것도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간주임대료가 이제 올해 좀 올랐죠. 이자율이 2.1%.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매기게 이제 간주임대료를 높이는 거죠. 이거는 신고 방법이니까 뭐 넘어가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왜 과세하시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 임대소득 과세 대상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주택자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우선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어야 돼요.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 뭐 월세가 있든 뭐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9억 원이 넘때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9억 원이 넘는데 전세로 보증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2주택은 월세 역시 월세죠. 3주택도 월세 일단 월세는 2주택부터 다 과세하되 1주택은 고가주택에만 과세하고 3주택 이상부터는 이제 보증금도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단 이때 소형주택이라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는 보증금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걸 빼고 이제
비소형 주택에서 3억 원을 넘는 경우에. 근데 이때도 소형 주택 월세는 과세를 하니까 이걸 아예 별도로 빼놓으시면 안 되고 월세랑 보증금을 별도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과세되지 않는 경우인데 아까처럼 9억 이하인 주택이거나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그리고 2주택도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에 과세되지 않고 3주택이 하면 월세 수입이 없으면서 다 전세로 갖고 있는 경우 있죠. 보증금 합계가. 근데 그 보증금 합계가 3억 이하인 경우, 이하일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수, 이것도 중요하죠. 주택수를 판단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한다. 합산해서 몇 주택자인지 우선 판단한 뒤에 그 다음에 각자 과세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뭐 넘어가시고, 그리고 2021년 귀속까지는 소형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럼 2022년부터는 이제 소형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형 주택도 월세 임대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8번을 볼까요?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 기간 중에 이혼을 했다. 그럼 이혼 전에는 이제 2주택인데 각각 1주택을 보유했으니까, 근데 이혼한 후에는 각각 1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일 때는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이제 이혼하고 각각 주택을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9억 원 이하라면 기준 시가가 그다음 비과세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것도 문제가 많죠. 오피스텔은 이제 이게 뭐 용도 따라 다른데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이제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로 과세된다. 그러니까 실제 용도가 중요한 건데 이제 현황이 건축물 대장이나 뭐 그런 거에 뭐 상가용인지 주택용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판단 시점이 언제냐? 과세기간 종료를 2010 작년 말이다. 그죠? 혹시 중간에 양도했다면 그 양도를 현재로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가구 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이 뭐 다가구로 해가지고 뭐 본인이 3층인데 뭐 반지 하나에서 3층에 본인이 사시고 뭐 다른 곳에 임대를 준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이라면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비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겸용주택으로 쓰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주택이 크면 이제 다주택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면적을 따라서 또 구분하는 건데, 이렇게 판단한 주택 면적이 이제 고가주택 및 소형주택 면적을 할 때 판단할 때 적용된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 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2주택 또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이러면 이제 신고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되 월세 수입을 받는 경우에 과세하고 2주택은 이제 월세만 과세하는데 이걸 다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이제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와 이제 5월 달에 소득세 과세가 있는데 지금 다 소득세를 내야 되냐? 근데 이게 세무서와 이제 뭐 구청에 둘 다 등록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한 사업자 수입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면 납부세금이 없다. 월 기준으로 한 83만 3천 원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면 이제 세금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세무서에만 만약에 등록을 했다. 구청에 등록 안 하고 임대 등록을 세무서에만 해서 등록번호만 받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33만 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이죠. 간주 임대료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뭐 계산 산식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소용주택이 이제 감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는데 이제 월세를 받는다. 그럼 이제 같이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0.2%. 그래서 뭐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죠. 뭐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판단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도 이제 주택 임대업은 이제 부가세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요걸 하면 이제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어떤 간편 신고 서비스라는 걸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걸 안 하면 그 뭐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시거나 조금 절차가 추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해도 다 과세 대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 그 현황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를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죠. 사실 개인들이 이거를 내 주택이 뭐 얼마고 몇 주택이고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지금 세무서에서 아마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줄도 많이 서 있고 지금 현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많이 지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소득세 신고는 그때 하는 건데, 무신고 가산세가 이제 납부세액이 20%다. 세액이 없으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도 없으니까 세액이 아까 말했던 등록하신 분은 1,000만 원, 그러니까 세무서에만 하신 분은 400만 원. 그러니까 그 금액 미치면 이제 뭐 납부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거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신고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요거는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신고 누락 사례인데, 이건 국가주택 보유 내역을 분석하여 무신고자를 주택임대 수익금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근에 그 국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했다라는 말이 있었죠. 즉 그런 것처럼 이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주택을 보유하되 임대로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뭐 수가 워낙 많으니까 다 조사는 못하더라도 뭐 괜히 거기 그 사례에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외국인,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이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국내 세법에 따라서 어떤 뭐 월세세 공제나 뭐 임대차 계약서 뭐 확정 일자를 그렇지를 잘 안 하니까 신고를 잘 안 하셨는데 신고 누락으로 이제 달배단 소득세를 추징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살펴봤고, 이게 아마 몇 년 동안 이제 소득세 그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비과세로 두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비과세 하는 기간에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과세되지 않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법이 이제 변동되면서 다시 과세 쪽으로 넘어와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건 댓글이나 뭐 메일이나 따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용이 요게 궁금하시면 요거 뭐 중간에 캡처 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가면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주택 임대 소득 관련한 자료를 방송을 마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